2020년 2분기 애니메이션 여상향 게임의 파멸 플래그밖에 없는 악역 영예로 환생해버렸다. 애니에서는 아직 생소한 악역 영예물로서 이름을 널리 알린 작품이죠. 동시에 준수한 퀄리티와 성우들의 좋은 연기로 남녀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화에서는 후반부에 걸맞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여상향 게임의 파멸 플래그밖에 없는 악역 영예로 환생해버렸다에 중요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主人公とその友人みんな彼に殺されちゃうっていうひどいバッドエンドなんだよ。それ以上はやめて。ネタバレ禁止。生徒会長シリウス・ディーク、彼こそゲームの隠しキャラだったんだ。 바로 시리우스 디크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학생회장으로서 온화한 미소와 훌륭한 차를 대접했던 소년, 그런데 그 소년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흑막이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이번 시리우스 디크의 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누군가한테는 귀여운 외모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반전으로 큰 충격이 되기도 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뻔히 보이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해당 애니 작품에서 시리우스 디크의 정체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전반에 어떠한 떡밥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둠의 마법. 10화에서 등장하는 디올드 스티아트의 설명에 따르면 어둠의 마법은 제6의 마법으로 타인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마법입니다. 이 어둠의 마법을 통해 영예들을 조종하여 카타리나를 공격한 것이죠. 아울러 어둠의 마법이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마법이라는 것을 디올드 스티아트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니를 쭉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8화 에피소드에서 인간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책, 욕망이라는 이름의 이야기라는 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8화의 에피소드의 제목은 욕망에 취하고 말았다이죠. 어둠의 마법과 뭔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금지된 고대의 마법이자 어둠의 마법을 연상시키는 고대 문자로 적혀있기까지 한 의문의 마법책,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어둠의 마법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 이 책은 기존 도서관과 다른 위치에 있는 동관 도서관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으로 가볼 것을 권한 것, 그것도 카타리나 클라에스에게 직접 권한 사람이 시리우스 디크였죠.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8화 자체는 굉장히 오글거리는 개그투성이의 코믹한 작품이었지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면은 어둠의 마법과 시리우스 디크의 대한 중요한 떡밥이 배치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짤막한 건데요. 7화의 에피소드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작품의 오리지널 에피소드 중에 가장 평가가 좋지 않은 에피소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소피아와 소피아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소피아가 얼마나 카타리나를 좋아하는지 마음이 잘 표현됐다는 점 정도가 꽤 괜찮았지만 그 외에 시험이라는 시스템도 좀 엉성했고 캐릭터들에 대한 표현도 좀 애매했고 전개 자체가 좀 엉성한 구석이 많은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얘기해본다면 카타리나와 소피아를 구해준 의문의 실루엣이 등장하는데 이 실루엣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속어법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 시리우스 디크가 그 실루엣 그리고 소피아와 클라이스를 도와줬다는 걸 떡밥으로서 남긴 것이죠. 이 7화에 대한 떡밥은 단순히 시리우스 디크가 어둠의 마법을 가진 악역일 것이라는 단편적인 해석을 부정하는 떡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전 공개된 정보와 오프닝.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전에 캐릭터에 대한 정보나 성우에 대한 여러가지 소식들이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여러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가 나왔지만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었던 등장인물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카타리나의 전생 시절의 친구였고요. 다른 한 인물은 시리우스 디크이죠. 왜 이 둘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걸까요? 보통 제작진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할 때는 해당 인물의 정체가 강력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입니다. 7화를 기점으로 카타리나의 전생의 친구이자 소피아의 전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남은 하나, 시리우스 디크라는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떡밥이었다는 걸 사실상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의 영상을 만들 때 언급했다가 편집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오프닝에 등장하는 인물 중 사전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이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았죠. 애니메이션 오프닝에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인물인지 어떤 성우가 하는지 정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화면을 오랜 기간 동안 등지고 서 있다가 잠깐 눈을 돌리는 행동을 합니다. 보통 등을 진다라는 행동 자체는 누군가 대립하거나 의견이 갈릴 때 나타나는 행동이죠. 지금으로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이 캐릭터 때문에 카타리나가 파멸 엔딩에 이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흑막 같은. 네 번째, 오프닝 영상 속 떡밥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소개하던 영상에서 오프닝을 잘 보면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정보와 떡밥은 이 작품의 오프닝 가사가 영상 속의 장면과 대입했을 때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소피아의 전생이자 카타리나의 전생 시절 친구가 등장할 때 입을 뻐끔거리면서 언제나 그렇듯 호감도를 높여라 라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여상향 게임을 함께 즐기는 친구가 주인공에게 해주는 대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시리우스 디크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가사가 등장합니다. 맑게 바르게 아름답게 참 좋은 말이야 라고 말이죠. 이 대사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요. 시리우스 디크가 주인공에게 이 대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니메이션 11화까지 본 시점에서 이 대사가 어떤 의미인지 곱씹어 본다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오프닝 영상 연출에서 파멸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플래그가 보이고 난 뒤 그것과 동일한 화면 배치에 시리우스 디크가 표현되는 것을 보았을 때 시리우스 디크가 파멸 플래그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상향 게임에 파멸 플래그밖에 없는 악영영애로 환생해버렸다, 재조명되고 있는 시리우스 디크에 대한 떡밥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카타리나의 파멸 플래그 속 생존기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시리우스 디크의 난관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고 히든 캐릭터인 그를 카타리나는 어떻게 공략해낼 것인가.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큐멘터리의 융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お前どうしてここにいる？